생각을 공유하고 취향을 나누는 불특정 소수를 위한 연감소. 안녕하세요. 불소소 진행을 맡은 이모셔널 PAP 봄봄입니다. 47화 트래블러와 스페인 하숙을 시작합니다. 네, 세 번째 최애 시리즈로 오늘은 저희가 즐겨보는 예능이죠. 트래블러와 스페인 하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네, 프로그램에 대해서 조금 모르시는 분들이 있거나 아직 안 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프로그램 정보는 조금 얘기를 해드리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 트래블러는 JTBC에서 방송을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고요. 2019년 2월 21일부터 방송을 시작했는데 평균 시청률 한 2.6%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배우 류준열 씨하고 이재훈 씨가 출연을 하는데 쿠바로 배낭여행을 떠나서 현지에서 이제 느끼는 감정을 그대로 카메라에 담아낸다고 하는데 약간 다큐멘터리 형태가 여행이랑 결합한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고 하죠? 연출들이 개입을 거의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거 보다 보니까 그 연출하시는 분이 아는 형님이랑 뭐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이런 프로그램을 연출했던 분이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느낌이 좀 다른 것 같은데요. 근데 여기서 그 작가가 조금 눈에 띄더라고요. 작가가 혹시 그 책 보신 분들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30 결혼 대신 야반도주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 위선임, 김멋지 그 아마 팟캐스트 들으시는 분들은 광고 중간중간에 들어가는 거 방송들에서 아마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두 작가가 718일간 30개국을 여행하면서 쓴 여행 에세이거든요. 이 책이. 근데 이제 그 연출하시는 분이 그 블로그를 통해 가지고 이 트래블러 작가를 하면 어떻겠냐고 제안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참여를 하게 된 프로젝트여가지고 아마 여행을 그런 식으로 해본 사람들이 썼던 어떤 기본 대본이 있기 때문에 좀 약간 그 형태들이 잘 잡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프로 작가거나 그랬던 거는 아니었다는 거네요. 맞아요. 네, 여행하고 온 그 책을 보고 나서 이제 컨택을 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고 스페인 하숙 같은 경우는 TVN 프로그램이고 2019년 3월 15일부터 방송을 시작을 했고 시청률이 평균 9.2%래요. 높네요. 역시. 굉장히 높은. 그래서 그 스페인 그 산티아고 순례길이죠. 거기서 이제 민박집을 하면서 한국인한테 소중한 추억이나 선물이 될 식사를 대접하는 그런 형태의 내용을 담은 프로그램이고 배우 차승원 씨, 유해진, 배정남 이렇게 출연을 하고 연출은 역시나 나영석 PD.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을 이제 나영석 PD의 연장선상으로 보는 분들이 제일 많지 않을까 싶어요. 그쵸. 아니, 저는 그리고 이 프로그램 보면서 되게 반가웠던 게 나영석 PD 중간중간에 목소리 나오잖아요. 아, 그동안 또 한동안 또 모습을 안 보이다가 다시 나오는 거에. 그 신서유기 볼 때 잠깐씩 듣던 목소리가 또 다시 나오길래 너무 반갑더라고요. 아, 근데 얼마 전에 기사 나왔잖아요. 연봉. 뭐 높다고? 그 CJ 이재현 회장보다 많이 받았다고. 성과급이래요. 연봉은 2억인가 그런데 나머지 30몇 억의 성과급이래요. 다 우리 성과줄. 아 근데 이렇게 시청률 내는 프로그램을 계속 한 걸 보면 받아도 되는 사람이 받은 것 같다라는 사람들이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마 나영석 PD님이 직접 연출하는 거 이외에도 뭐 그 나영석 PD랑 같이 일했던 PD들이 이제 연출을 하고 그거에 제작에 참여하거나 이런 식의 것들이 또 많아지니까 또 더 규모가 커진 것이 아닐까. 맞아요. 그래서 진짜 그걸 보면서 진짜 난 사람은 난 사람이구나 막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우리 나영석이라고 제목을 지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나영석과 김태호 뭐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갑자기 또 다른 얘기하고 있고. 네, 아무튼. 네. 무도2가 또 할 것 같은 느낌이 좀 들기도 그런 한데. 얘기가 있는데 근데 진짜 무도는 또 공중파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더 쉽게 할 수 없지 않을까. 그러니까 되게 어렵게 접근을 하게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모르겠네요. 무도2가 돌아오면 저희가 김태호, 나영석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방송 준비를 해볼까 봐요. 아니 무도2를 일단 보고서 우리 취향에 맞는지를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아무튼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씩 얘기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트래블러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좀 해볼까요? 저는 사실은 그러니까 트래블러도 그렇고 스페인 하숙도 막 매번 본방사수해서 막 매회를 다 챙겨보고 그런 거라기보다는 채널을 돌리다가 하면은 고정해서 보고 또 돌리다가 하면 보고 그래서 본방을 볼 때도 있고 재방을 볼 때도 있고 요즘은 재방 워낙 많이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좀 본 게 약간 쌓인 것 같은 느낌이에요. 저는 이 두 프로그램은 본방을 꼭 보는 것 같아요. 본방을 보고 그리고 이외에 재방할 때는 약간 그 라디오처럼 틀어놓는 느낌 있죠. 꼭 집중 안 해도 틀어놓는 주말 같은 때 만약에 재방하면. 저는 매 순간이 그런 식이에요. 약간 딴 거 하다가 또 보고 딴 거 하다가 또 보고
근데 이제 뭔가 그 류준열 씨가 그 쿠바에서 이렇게 걸어가는 장면을 딱 봤는데 뭔가 저 드라마 뭐지? 그러니까 막 이렇게 임팩트 있는 느낌은 아니었는데 그 류준열 씨가 사실 그 꽃보다 청춘 아프리카 편에서 이제 여행을 되게 많이 했고 여행을 되게 자유롭게 하는 스타일로 나왔었잖아요. 그리고 뭐 SNS나 이런 걸 통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제 류준열은 되게 이제 배낭여행도 많이 했고 약간 그런 스타일이다라는 걸 이제 이미지를 갖고 있었던 찰나에 또 이거를 하게 되니까 궁금하다. 어떤 모습으로 할지. 그것도 이제 쿠바라는 작은 나라에서 뭔가를 한다. 우리나라에서 되게 먼 곳에서 한다. 뭐 이런 부분 때문에 눈길이 가서 좀 보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저는 류준열 씨에 대한 완전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죠? 그 응답하라. 그때부터 약간 그 잘생김을 연기하는 배우로 왜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또 지금 잠깐만 팬분들이 못생겼다는 게 아니라 왜 우리가 말하는 전형적인 뭐라 하죠? 미남형의 얼굴에서 아니죠. 좀 근데 되게 개성 있으시잖아요. 근데 아무도 오해하지 않으실 거예요. 네. 모모님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정말 너무 막 그냥 정말 저는 그래서 더 매력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외모로 한순간 저 사람 멋있다 하는 건 솔직히 저는 그렇게 오래 가진 않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보면 볼수록 느껴지는 저 사람의 어떤 캐릭터가 멋있다. 저 사람의 성향이 멋있다. 저 사람 태도가 멋있다. 그런 거는 좀 더 오래 가지 않나. 그래서 제가 그 응답하라를 보고 나서 그 이후부터 인스타에 계속 팔로우를 했었거든요. 근데 여행 간 사진을 정말 많이 올리더라고요. 그래서 여행을 진짜 좋아하는구나 했는데 되게 찰떡같이 이 프로그램이 잘 맞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개인의 매력이 진짜 100% 다 보여지는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류준열이 아니었으면 이런 색깔의 다큐형 예능이 나올 수 없었을 것 같아요. 더 딱딱하거나 더 짜여져 있거나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은데 이게 류준열이라서 가능한 프로그램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자유롭게 하라고 한다고 한들 누가 이렇게까지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이 근데 그렇다고 자신감이 없는 모습은 또 아니잖아요. 그렇게 누가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재훈 씨는 어땠어요? 방송 보시면서. 굉장히 근데 옛날에 본범님 이재훈 씨 좋아하지 않았어요? 저는 웬만한 남자 배우를 다 좋아하는 것 같기도 하고 잠깐 이렇게 얘기하면 아니 답이 안 나와. 막 덕후였다 이런 뜻이 아니라 맞아. 이재훈이라는 배우의 어떤 연기 톤을 되게 본범님 되게 좋아하셨던 기억이 나요. 제가 파수꾼이라는 영화를 보고 너무 빠져가지고 그때 너무 좋아하고 그래서 저는 이재훈한 본범님 생각난 적도 있거든요. 옛날에 시그널도 하기 전에 맞아요. 파수꾼 영화에서 너무 좋았고 그리고 사실 건축학개론에서 되게 좀 그쵸. 약간 찌질한 오빠라고 하긴 좀 그렇죠. 아니 근데 왜 고백 못하고 막 망설이던 그 모습의 그런 모습? 그런 것들도 되게 기억에 남는 것 같고. 갑자기 왜 쑥스러워하시는 거예요? 아니, 저는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다 보면은 제가 너무 금사빠인 것 같다라는. 아니, 근데 굉장히 저는 이 류준열과 이재훈이라는 캐릭터가 너무 대비돼서 보였어요. 왜냐하면 혼자 류준열 씨가 이제 여행을 할 때는 막 흥정도 하고 막 숙소도 막 실패했다가 겨우 찾고 막 그냥 거기 현지인들이랑 막 처음 본 사람들하고 인사하고 막 이런 장면이 나오다가 이재훈 씨가 딱 도착을 하는데 굉장히 이런 거를 안 해본 되게 순수하고 이렇게 온실속 화초 같은 그런 느낌으로 후배지만 되게 여행에 있어서는 선배처럼 가이드처럼 류준열 씨를 이제 바라보면서 나도 저런 흥정을 잘 해볼 수 있겠지? 나도 준열이처럼 이렇게 할 수 있겠지라고 하면서 이렇게 바라보는데 그 모습이 그러니까 누가 좋다 나쁘다를 가를 수는 없는 것 같고 캐릭터가 이렇게 다르구나. 근데 이제 무슨 이렇게 오픈카 타고 가다가 그 이재훈 씨가 그런 얘기를 해요. 나는 내 취미가 영화야. 나는 영화를 보면 기분이 좋고 행복해져라고 하는데 그거 있죠. 류준열 씨는 조금 영화뿐이 아니라 그냥 되게 다양한 삶의 어떤 여행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되게 다채로워져서 멋있는 사람이라면 이재훈은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영화였던 삶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화를 너무 사랑한 사람. 자신이 너무 좋아하는 거를 실제로 일로도 하고 있는 사람이네요. 그러니까 여행에 있어서는 약간 상대적으로는 온실속 화초 같은 모습이 있기도 하고 그래서 거기 쿠바가 다 바다인데
수영복을 안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그 바다 안에 이렇게 수영장처럼 돼 있는데 류준열 씨는 바로 뛰어들어요. 근데 이제 이재훈 씨는 수영복을 안 가져와서 되게 안절부절하는데 되게 뛰어들고 싶잖아요. 자기도 수영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계속 들어갔다가 옷이 막 벗겨져서 그냥 포기하고 나오고 엄청 망설이다 결국에는 그거를 보다 못한 스텝이 수영복을 빌려줘가지고 막 수영을 같이 하는데 거기서 이제 그 두 사람의 어떤 공통점도 보이면서 굉장히 서로 다른 모습을 보는 게 조금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여행을 해나가면서 조금씩 이제 이재훈 씨도 약간 그 현지에 적응을 하면서 흥정도 조금씩 하고 약간 조금 더 자유로워지는 모습을 보는 게 되게 더 재밌었던 것 같아요, 저는. 되게 그 피님이 확실히 이렇게 사람의 포커스에서 보셨던 게 있는 것도 지금 말씀 들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렇게는 안 봤었거든요. 진짜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단순하게 류준열의 매력이 다시 한번 느껴진다. 뭐 이런 거. 그리고 저는 제일 좋았던 부분이 초반에 이재훈 씨 없이 류준열 씨 혼자 쿠바 도착해서 막 이렇게 돌아다니고 하던 그 부분들 있잖아요.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랬는데,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시는 걸 들으니까, 그러니까 사는 거든 여행이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머뭇머뭇하고 못 뛰어들던 사람이 무슨 계기가 돼서 확 뛰어들어 보고, 그리고 나서 조금씩 변해가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살면서 되게 많이 그러니까 네. 여행자로서 나의 모습도 발견하고 내가 원하는 그러네요. 나도 저렇게 여행하고 싶다 하는 모습도 발견하고 그 포인트가 이제 이재훈, 그 류준열이 각각 다르게 지니고 있는 것도 발견을 저는 좀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이게 저희 이제 얘기하면서 최애 장면 뭐 이런 거 좀 생각해보자 뭐 이렇게 해서 했었는데, 제가 사실 이 프로그램에서 최애 장면은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그 류준열이 혼자 있다가 택시를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옆에 개가 자고 있는 장면이 있어요. 봤어요. 근데 개가 자다가 얘가 자꾸 쳐다보고 사진 찍으려고 하니까 개가 잠깐 깬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걔가 얘를 쳐다보니까 류준열이 너무 미안해하면서 다시 자라고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웃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게 그 이재훈 씨 왔을 때 밥 먹는데 발 아래 고양이 있었을 때도 걔가 깰까봐 몰래 이렇게 걔를 사진을 찍고 이렇게 뭐 밥을 다시 가지러 가는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저는 그 장면이 제일 기억에 남아요. 왜일까? 아무튼 그게 그러니까 저희가 많이 여러 번 본범님이랑 저랑 얘기를 좀 했었는데 류준열처럼 여행하고 싶다 나도. 근데 그게 몸에 이렇게 스며들어 있지 않는 한 그 쉽진 않거든요. 그 맞아요. 자유로운 태도가 그거를 약간 단적으로 또 보여주는 하나의 장면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네. 그리고 저는 마릴의 쿠바는 사람 모형을 태운다고 그렇게 하는 장면, 그래서 거기다 나쁜 걸 실어 보내서 그 기도하는 그런 장면들부터, 그리고 그 말레콘 비치에 석양 지는 거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그러니까 맞아. 저는 약간 그런 것들이 그 프로에선 저한테는 이제 눈에 들어왔던 것 같아요. 보면서. 되게 다른 포인트. 근데 그죠? 저는 제가 네. 그걸 막 이렇게 유심히 봤다는 생각은 못 했는데 얘기를 하고 보니 제가 좀 사람 중심으로 본 건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지금 우리 다르구나 이런 생각이 갑자기 확 들고, 그리고 저는 실제로 그 방송을 보다 쿠바가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행 정보를 계속 찾아보는데 사실은 약간 뭐라 그러죠? 겁은 좀 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네, 제가 그렇게 막 택시를 막 잡아서 아저씨 뭐 70이요. 나 아니야 90조. 그럼 80이야. 이거 흥정을 너무 못하니까. 이재용 관가요? 네, 그러니까 그러네요. 생각해보니까 여행을 가는 걸 너무 좋아하는데 이렇게 확 어떤 오픈 마인드로 뭔가를 대하는 걸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범님 여행 가실 때 보면은 뭔가 미술관이나 어떤 그런 장소에 대해서는 굉장히 오픈마인드인데 맞아요. 뭔가 사람을 상대하는 그런 경험을 많이 하시진 않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혼자 다니나 봐요. 왜 갑자기 또 울먹울먹 하세요? 아니 그래서 쿠바가 너무 매력적이라고 생각이 들고 너무 가보고 싶은데, 그런 왜 색감이나 풍경 같은 것들도 너무 매력 있잖아요. 그 올드카 너무 예쁘지 않나요? 너무 예뻐요. 그래서 사실 이번 방송에 그게 되게 잘 드러난 것 같고, 그래서 지금 되게 고민했던 게 혼자 용기 있게 못 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찾아보다 보니까 현지 가이드들이 붙는 형태로 패키지가 좀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아니면은 유럽 투어도 그런 거 많잖아요. 이렇게 몇 명 한국인들끼리 이렇게 묶어가지고. 가서 뭐 일부 일정만 공유하고 뭐 숙소랑 이런 여정만 똑같이 하고 각자 다 따로 돌아다니다가 뭐 저녁에 만나고 그런 식의 어떤 여행도 많으니까. 네. 그래가지고 약간
뭔가 그런 형태로 조금 제약을 좀 둔 상태에서 한번 갔다 와보면 또 그 다음에 더 가보고 싶은 마음이 또 생길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때는 또 이제 겁을 하나 덜 내고 갈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 진짜 계속 찾아봐요, 요새. 큰일 났어요, 지금. 또 바람이 막 펌프질을 막. 그리고 쿠바는 또 막 이렇게 모든 편의시설이 다 갖춰져 있는 느낌보다는 약간 소도시의 느낌이 있다 보니까 이제 익숙지 않은 사람에게는 약간은 또 도전이 맞아요. 될 수도 있는 부분일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인터넷이 없는 여행은 해본 적이 없어요. LTE가 안 되는 여행을 해본 적이 없어요. 약간 좀 그런 대도시 위주로 네. 독일, 막 일본. 그래서 저한테 진짜 도전인 거죠, 만약에 간다면. 근데 그렇게 생각해보니까 본범님이 선택한 도시들이 굉장히 네. 단정 깔끔하고 아, 다 이렇게 잘 갖춰져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화려한 쪽은 아니지만 맞아요. 뭔가 그 독일과 일본의 어떤 교차점이 느껴지기도 하네요. 그쵸? 그럼 저희가 한번 이제 도전을 해보는 삶을 살아보기로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되겠네요. 네네. 네, 그러면 이제 트래블러에 관한 이야기는 이 정도로 해두고 스페인 하숙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 저는 사실 이 순례길이 도대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가 좀 궁금해서 내용을 좀 찾아봤어요. 근데 이제 순례자의 길이라고 하는 게 그 스페인의 갈리시아 지방에 있는 그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라는 도시가 이제 목적지가 되는 거죠. 이제 이곳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선정된 도시이고 이게 3가지 코스로 나뉘더라고요. 그래서 프랑스 남부 생장에서 시작해서 산티아고로 가는 길, 그리고 스페인 남부 은해길에서 시작해서 산티아고로 가는 길, 그리고 이제 포르투갈에서 산티아고로 가는 길 3가지의 경로가 있는데 스페인 하숙이라는 그 게스트하우스가 있는 곳은 그 생장에서 시작하는 길과 은해길에서 시작하는 길의 교차점에 있다고 해요. 그래서 한 4분의 3 정도의 순례길을 걸었을 때쯤 나오는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곳인 것 같고 그 순례자 전용 게스트하우스를 알베르게라고 이제 부르는데 그 알베르게를 이제 차승원과 유해진과 배정남 씨가 이제 운영을 하는 거겠죠. 지금 이거 길 소개해 주시는데 갑자기 포르투갈, 저 여기 전 너무 가보고 싶거든요. 포르투갈? 아니, 그러니까 저도 산티아고 이 순례자의 길 한번 너무 걸어보고 싶은데 이게 되게 긴 시간을 필요로 하잖아요. 그래서 포르투갈은 제일 짧대요. 한 800km. 그래서 한 2주면은 걷는다고 하는데 거기는 포르투갈 이 해변가로 이렇게 통해가지고 스페인으로 이렇게 가는 거라서 그러니까요. 예, 조금 너무 긴 여정이 부담스러운 사람들은 이걸 많이 선택하고 아무래도 제일 많이 선택하는 길은 이제 프랑스 생장에서 시작하는 길이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이 마지막 코스 이거가 확 지금 와서 꽂혔어요. 어떡하죠?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시작해서 포르투를 거쳐서 바닷마을로 13일. 너무 매력 있는데. 그러니까 그 포르투까지 올라올 때까지 네. 계속 바닷길을 걷다가 이제 꺾어서 이제 산티아고가 가까워지는. 포르투 너무 가고 싶거든요. 그 프로그램 보셨죠? 그 노래 하는 거. 그거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안 봤어요. 그거 먼저. 있잖아요. 그 김유나도 비긴 어게인. 네. 거기서 나왔었잖아요. 맞아요. 그거 보면서 너무 매력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맞아요. 가서 파도 막 이런 거 듣고 막 이러면서 세상에 지금 신났어. 와인 마시고 와인이 먹자 같으신가요? 저 이것도 찜. 맞아. 지금 뿜뿜하고 있어요. 그거 뭐죠? 80일간 세계 일주처럼 갔다 올게요. 세계 일주를 하셔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와, 이거 너무 매력 있다. 네. 아무튼. 근데 어쨌든 이 프로의 이제 가장 핵심은 나영석 PD 연출이라는 것과 이제 그 삼시세끼의 멤버인 차승원과 유해진이 뭉쳤고 거기에 이제 배정남 씨가 이제 새로 이번에는 이제 투입이 됐죠. 그래서 나영석 PD님이 이제 윤식당에서도 뭐 발리의 작은 섬 그리고 이제 윤식당 2에서도 스페인에 있는 작은 섬이었죠. 테네리페. 거기서 이제 식당을 운영했었고 이번에는 게스트하우스를 운영을 하는 거예요. 어떠신가요, 본부님? 저는 근데 나영석 PD의 연출 프로그램을 하나도 안 빼고 다 본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KBS에 뭐 1박 2일 할 때부터 그렇고 근데 되게 신기한 건 여행 그런 것들을 소재로 했을 때 동일한 소재지만 굉장히 다른 감성의 연출들을 끌어내는 게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뭐 윤식당, 강식당, 신서유기도 사실 그렇고. 맞아요. 강식당도 있었구나. 강식당은 약간 신서유기과 이제 강호동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삼시세끼 같은 것도 그렇고.
그래서 근데 되게 보면은 그런 걸 볼 때마다 사람들이 그때그때 어떤 걸 원하고 있는지,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선호하는지를 너무 잘 잡아내는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근데 그래서 요즘은 이제 그게 얼마나 리얼하냐 아니면 이게 너무 미화된 거냐에 대한 얘기도 굉장히 맞아요. 많은데 이제 리얼 예능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뭐 이게 진짜 순례자들이 순례길 걸은 거를 얼마나 리얼하게 담아내느냐 막 이런 걸 관전 포인트로 보기도 하는데 글쎄요, 저는 이제 예능이기 때문에 어떤 로망을 어느 정도는 좀 충족시켜주는 부분이 있어야 또 사람들이 보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그러니까 약간 프로그램들을 연출한 걸 보면 되게 조금 느리지만 즐겁고 그냥 괜찮은 삶이라고 얘기할 법한 이야기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사실 그런 게 녹여져 있는 것 같고 그거는 약간 어떻게 보면 일상과 환상의 어느 중간 지점쯤을 그냥 가지고 가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실제로 내가 스페인의 어느 그 작은 마을에서 식당을 운영한다거나 아니면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한다고 하면 뭔가 수지타산 이것도 장사하고 생업이 되면 맞죠. 이렇게까지 낭만적으로 막 다 해주기는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로망과 실제로 근데 또 되게 근면성실하게 일하잖아요. 차승원 씨 보면. 맞아요. 너무 멋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중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또 이 예능 나영석 PD표 예능의 역할 중에 하나가 아닐까. 아니 요리도 계량도 안 하고 해요. 근데 기본적으로 차승원 씨가 가진 요리 실력이 너무 뛰어나기 때문에 이거는 뭐 급하게 배워서 되는 부분도 아닌 것 같아요. 아, 그 밥 먹으러 한번 가보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근데 그 이제 어쨌든 이 순례길의 목적은 걷는다는 거에 되게 초점이 맞춰져 있잖아요. 그 혹시 그 책 보셨어요? 걷는 사람 하정우? 아니요, 안 하정우 봤어요. 씨가 쓴 책. 근데 그 책을 보면서 그 사람이 어떻게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가 되게 잘 녹여져 있는 책이어서 전 되게 매력 있게 느꼈거든요. 전 너무 셀럽이 또 쓴 건 잘 안 보는데 네. 그러고 얘기하시니까 좀 편견이었나 그런 생각도 드네요. 그 걷는다는 거에 포커스를 맞춰서 그 사람이 자기가 걷기에 되게 타고난 체력이라는 거예요. 저도 그런데. 발도 크고 발은 안 크고. 그래서 자기가 얘기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그림도 그리고 연기도 하고 뭐도 하고 막 이런 거 하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잘 담아놨는데 되게 매력이 확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이 걷는다는 게 사실 되게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되게 묘한 쾌감 같은 게 있잖아요. 저는 네. 영감이 가장 많이 떠오르는 때가 샤워할 때랑 산책할 때거든요. 맞아요. 걷는 게 생각보다 사람한테 굉장히 많은 그 감정 컨트롤? 그런 거를 하는 시간이 되기도 하고 새로운 생각을 떠오르게 하기도 하고 맞아요. 굉장히 좋은 행위가 아닌가. 그러니까 저는 요즘에 저도 그 의미를 새삼 다시 깨닫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이전 같으면 제가 달리러 보통 나가잖아요. 근데 요즘에 그러니까 머리도 복잡하고 마음도 좀 복잡하다는 느낌을 가지니까 그냥 1시간 반씩 이렇게 그냥 집 앞에 공원에 가서 그냥 걷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걸어요. 약간 1km를 한 10분 뭐 이런 정도의 속도로 그냥. 그렇게 걷다 보면은 그냥 복잡한 생각을 처음엔 하는 것 같아요. 걸으면 왜 이랬을까? 왜 그럴까? 하다가 나중엔 그냥 그런 것들에 대한 생각을 몰두하는 게 아니라 생각은 저쪽으로 밀려나고 그냥 눈에 보이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 있잖아요. 그 우리가 뭔가 그 현실에 닥쳤을 때는 굉장히 그게 무거운 걱정처럼 느껴지는데 사실 지나고 보면 또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되게 많잖아요. 맞아요. 그런 느낌들 때문에 하는 것 같고 그리고 이렇게 한겨울에 추울 때 걷잖아요. 추울 때 걸으면은 걷다 갑자기 따뜻한 데 들어가면 이렇게 찡한 느낌 있잖아요. 그런 기분도 되게 좋고 아니면 아주 더울 때 그런 때에도 걷다가 집에 와서 시원하게 샤워하면 또 그렇게 또 홀가분해지는 것도 있고 뭔가 개운한 어떤 느낌들. 또 날이 좋으면 좋은 대로 좋은 날씨를 느끼느라 걷는 것도 좋고 그런 의미에서 그러니까 이 걷는다는 거에서 사람들이 비슷하게 그런 감정들을 느끼는 게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에서 사람들이 걸으러 오시는 분들 보면은 굉장히 다들 생각보다 젊은 분들이잖아요. 근데 그 얘기 들은 것 같아요. 네. 외국의 순례자들은 나이가 좀 있는 분들이 많은데 네. 한국 순례자들은 20, 30대가 좀 많다고. 맞아요. 이 스페인 하숙 말고도 이 산티아고 순례길 나왔던 적이 있었는데 심상정 의원이 그 산티아고 이런 알베르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2주인가 했던 프로그램이 있어요. 국회의원 심상정 네네네. 말씀하시는 거 맞나요? 네. 그래가지고 그때 할 때도 그 알베르게는 수녀님들이 운영하는 데였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이제 그날 하루에 마감할 때 왔던 분들 모여서 수녀님들이 노래를 불러줘요. 그 위로가 될 것 같은 노래를 불러주는데 그때 구성원들을 보면
외국 분들, 유럽 분들, 미국 분들 보면은 이제 좀 노부부들이 많이 걸으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자기의 인생을 한번 반추해 보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았더라? 어떤 마음으로 살았지?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들이 나오고, 근데 우리나라 이제 젊은이들이 나오는데 많이 울어요. 아, 저도 울 것 같아요. 왜냐면 20, 30대가 많은 이유가 이게 뭐 화려한 관광지에 가서 막 쇼핑하려고 술래잡기를 선택하는 사람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거 굉장히 고된 여정이긴 하잖아요. 막 그 배낭에 침낭 막 들고 막 발에 물집도 생기고 이러는 되게 고된 여행이라고 하기에 너무 힘든 과정인데 그만큼 20, 30대 애들이 그 자신의 어떤 인생을 살아가는 그 길을 내가 잘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그걸 감정적으로 힘들어하고 있고 맞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자꾸 물음을 스스로 해보게 되는 사람들이 그만큼 또 많다는 의미가 아닐까. 앞에 트래블러 얘기에서도 뭐 잠깐 나왔지만 뛰어들어 보는 그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스페인 하숙에서도 왔던 사람들이 유해진 씨한테 그냥 막 해보시라고 얘기하니까 유해진 씨가 용기가 안 나서 못한다고 얘기를 하는 장면들이 계속 나오는데 이런 것들이야말로 진짜 그러니까 결심을 하고 저질러야 되잖아요. 가보지 그렇죠. 않으면 알 수 없는 것들이니까 되게 어떻게 보면 혼자 하는 싸움이기도 하고 막 그런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뭐 어떤 경험의 이득을 취한다거나 뭐 그럴 수 있는 그런 게 하나도 없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오로지 나 자신을 위해서만 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여행은 사실 결심하는 사람도 되게 대단한 거고 맞아. 그걸 마치는 것도 참 대단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걷다가 거의 아까 4분의 3 지점쯤이라고 하셨잖아요. 네네네. 그 지점쯤 왔을 때 갑자기 된장국에 김치찌개에 만둣국에 그러니까 해외지만 대부분들 한식을 원하고 맞아요. 그래서 이제 차승원 씨가 거의 뭐 그런 한식을 좀 해주는 편인 것 같아요. 그런 밥 한 끼는 되게 위로가 될 것 같아요. 그쵸. 그리고 이제 대부분이 이제 빵이나 뭐 피자 이런 것만 먹다가 오니까 이제 너무 간절한 거죠. 김치찌개 이런 것들이. 저는 이 프로그램은 되게 다른 의미로 좀 위로가 되는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단순히 이렇게 볼거리들이 많아서 즐길 수 있어요라기보다는 그냥 되게 일상적이고 소소한 것 같지만 위로가 되는 느낌? 뭐 그런 형태로 느껴지더라고요. 저는 그 숙박객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 중에서 하나 기억에 남는 게 뭐였냐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여행길에 이것도 짐으로 싸고 저것도 싸고 막 챙겨요. 그러다 보면 짐이 점점 무거워지잖아요. 그 정확한 멘트가 뭐였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두려움과 걱정이 많을수록 그게 다 짐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여행길에서만 뿐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이 뭔가 내가 계속 이 밥벌이를 계속 하지 못할 거라는 두려움 아니면 내 집이 안정적이지 않을 거라는 두려움 이런 어떤 그 경제적인 두려움 이런 것들이 내가 어떤 삶을 선택해야 되는지 스스로 나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남을 바라보면서 자꾸 선택하면서 더 무거운 짐이 집을 마련하기 위해 뭘 하기 위해 이렇게 짐이 되는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보험도 아프기 전에는 사실 아파야 더 이익을 보는 거잖아요. 약간 그런 거를 자꾸 마련해두고 싶어 하는 안전장치를 필요로 하는 심리 때문에 삶이 무거워지는? 맞아요. 근데 그게 그 말을 한마디로 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것 같아서 그 말 굉장히 또 마음에 남더라고요. 맞아요. 이렇게 자막도 이렇게 해서 나왔던 것 같은데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장면 저도 지금 말씀하시니까 되게 떠오르는데 사실 어떻게 급박하게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우리가 다 대비를 못하게 되면 또 힘든 경우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상황에 대비를 하기 위해서 막 다 이렇게 마련을 해놓으려는 습성이 다 있잖아요. 또 너무나 안락한 도시의 삶을 살고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그런 환경들을 기준으로 봤을 때 그것들을 잘 마련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과 나의 삶이 비교가 되는 순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자꾸 내 스스로가 괴로워지고 뭔가 자괴감에 빠지고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일상을 살면서.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변에 다른 사람들을 기준으로 두면 이제 저 사람보다 내가 마이너스가 무엇인가를 찾게 되는 거 있잖아요. 맞아요. 내가 저 사람보다 돈이 없고 집이 적고 뭐 저 사람은 뭘 했는데 난 안 했고 저 사람은 어디까지 공부했는데 난 못했고 저 사람은 해외여행을 몇 번 갔는데 난 못 갔고 저 사람 옷이 뭐 엄청 많은데 나는 없고 저 사람 가방이 내 가방보다 비싸고 차가 내 거보다 좋고
저 사람 차 3대인데 나 한 대고 막 이런 거 막 다 비교하다 보면 근데 사실 그게 그거죠. 걱정은 사실 걱정할 땐 되게 걱정인데 멀리서 지켜보면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거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저 지금 요즘에 제가 너무 많이 하고 있는 그런 복잡한 생각에 그 부분들이 지금 다 얘기되고 있는 거라서 저 지금 굉장한 복잡 미묘한 감정에 휩싸여 있어요. 큰일 났어요, 오늘. 근데 그거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내가 그 마이너스를 채우기 위해서 달려와서 만약에 5년, 10년을 살아요. 그럼 그 10년 뒤에 내가 행복할 것인가? 아닐까? 그러면 또 겨우겨우 해서 갇혔으면서도 다른 길을 선택해서 뭐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한 사람이라든지 뭐 그런 여행을 떠난 사람을 또 선망하면서 또 살아가는 거죠. 맞아요. 그 사람은 했는데 난 못한 게 무엇인가? 또 그걸 생각하게 되고 그런 사람 그럴 때 술래길을 가면 되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네요. 이런 인사이트까지 주는 프로그램이었어요. 스페인 합숙이 지금 한식 먹는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아니 나영석 PD를 찾아보자는 건 아니었는데 저희가 지금 그냥 뭐 의미부에 너무하나요 지금? 그러니까 스페인 하숙이 꼭 이렇다기보다는 뭐 이런 여정을 선택하는 다른 사람들 순례자길이라는 여행을 선택하는 사람들 그것으로 인해 또 새로운 인생의 의미를 발견한 사람들의 이제 연장선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찬양하진 않습니다. 좋아하긴 합니다만. 지금 보면 이제 트래블러나 스페인 하숙이 모두 여행, 그러니까 다른 형태지만 여행이라는 걸 모토에 두고 얘기를 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잖아요. 피님은 사실 여행이나 어떤 관련된 뭐 영화 아니면 프로그램 같은 것들 그런 거 뭐 기억에 남는 거 있으세요? 저는 다 마찬가지로 여행 프로그램을 TV에서 하면 보고 안 하면 안 보고 다 그런 식이에요. 그렇게 해서 봤던 게 이제 그 G.O.D 멤버들이 순례길 걸었던 같이 네. 걸을까 네. 그것도 이제 하면 잠깐씩 보고 그때는 또 멤버들끼리 엄청 막 싸우고 막 이런 것도 나와요. 아 G.O.D는 변하지 않았구나 막 이런 걸 느끼기도 했고. 근데 같이 걷는 것도 생각보다 되게 매력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게 힘든 것 같아요. 서로가 생각하는 그 호흡이 다르니까 그건 혼자 걷는 순례길하고는 좀 다른 관점을 보여준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누구는 일찍 출발해서 한 번에 확 걷고 쉬자. 아니다. 중간에 뭐 좀 쉬고 가자. 아니다.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누구는 또 아파가지고 뭐 발을 쩔뚝거려요. 그러면은 막 잘 가고 있는 사람 눈치 보고 막 이런 과정이 막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봤었고 뭐 짠내 투어나 배틀트리 뭉쳐든다 이런 식의 프로그램들은 이제 뭐 시간 없을 때는 안 보고 다 그런 식이고 예전에 봤던 것까지 기억을 끌어올려 보면 아무래도 그 꽃보다 할배와 꽃보다 청춘 시리즈를 굉장히 열심히 봤던 것 같고 그중에서 열심히 본 거를 기억을 해보면 그 류준열 씨가 나왔던 아프리카 편이랑 1994 멤버들이 나왔던 라오스 편이 저는 좀 특별히 재밌었어요. 맞아요. 그것도 재밌었어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가는 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가 이제 유연석 씨랑 손호준 씨랑 그 바로 이렇게 셋이 갔나? 맞아요. 네, 그랬는데 그 대기실에서 처음에 가는 줄 몰랐다가 그날 알게 되잖아요. 그러다가 아 그건 아니구나. 누가 울었던 거는 그 편이 또 아니구나. 정장 입고 잡혀가는 게 그 편이었는데. 아 맞아요. 아니 그거 1994 말고 다른 멤버들 중에 포상휴가 갔다가 누가 울었어요. 그게 아프리카 편이었다. 아 류준열 씨 말고 고경표 씨. 아 고경표 씨가 울었구나. 맞아, 그것도 맞아. 갑자기 기억나네요. 그때는 아직 신인인데 그 드라마가 잘 돼가지고 이렇게 이제 포상휴를 갔던 타이밍이어서 아 내가 이런 데 가도 될까? 그럴 자격이 될까? 이런 생각에 약간 울었던 또 기억나고 하여튼 라오스 편도 이렇게 친한 사람들끼리 가다 보니까 자유롭게 막 이렇게 진짜 그 또래 남자애들끼리 막 이렇게 학생들끼리 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굉장히 강했고 손호준 씨는 해외여행 처음이어가지고 막 모든 것에 있어서 막 입맛 까탈스러워하면서 막 그런 것도 약간 되게 순수한 느낌 있잖아요. 한 번도 해외여행을 안 해본 사람이 가는 거. 그래서 그 유연석 씨가 약간 어르고 달래면서 이렇게 하는 그런 장면도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아, 지금 얘기하다 보니까 이 트래블러에서도 그렇고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들도 보면 그들이 뭔가 여행지에 갔고 거기서 즐기는 자유를 만끽하기 위해서 나오는 장면들의 대부분은 물에 뛰어드는 그런 형태의 장면들이 되게 많이 보여준 것 같아요.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청춘, 뭔가 그런 자유로움 이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어떤 형태의 장면이 약간 그런 것들인가라는 생각도 들고. 아 그래서 그런 게 좋은 것 같아요.
아 여기 핫한 맛집이래 하고서는 막 다 사전조사해서 찾아가는 느낌보다는 갈 거야 말 거야 해서 아 난 여긴 좀 싫어 가야 될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약간 우왕좌왕하면서 서로 투닥투닥하는 모습이 그래도 전 좀 재밌는 것 같아요. 그쵸. 진짜로 여행할 때 그렇게 하잖아요. 누구랑 같이 가면 그쵸. 싸우기도 하고 뭐 떨어져서 가보기도 하고. 그 누군가는 또 막 그 돈 네. 관리를 하고 맞아요. 누구는 또 가이드를 하고 누구는 그냥 마냥 따라다니기도 하고 맞아요. 그러면은 뭐 돈 세는데 막 되게 바보같이 돈을 세는 그런 장면 나왔던 것 같아. 이걸 왜 이렇게 계산하는 거야? 막 이러기도 하고. 그러네요. 생각해보면 여행 스타일 정말 다 여행 스타일도 근데 되게 자신의 그런 성향이 진짜 많이 반영되는 것 같아요. 보면. 그래서 친한 친구끼리 여행을 가도 여행 스타일이 안 맞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싸우는 경우 진짜 많잖아요. 네. 보면. 피님도 그런 적 있으세요? 여행 갔다 싸운 적? 네. 싸운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싸운 적은 없거든요. 근데 이제 뭔가 마음에 안 든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요. 그렇진 않고 근데 의견 조율은 가서 하는 것 같은데 만약에 같이 가면 근데 대신에 가기 전에 역할을 나누고 가는 것 같아요. 너는 뭐 돈 그 부분에 대해서만 계산을 하고 누구는 일정에 대한 것만 체크를 하고 뭐 이런 식으로.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누구는 랜드마크를 좋아하고 누구는 맞아요. 핫한 데를 좋아하는데 그게 다르면 거기를 왜 가라는 식으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게 충돌하면 좀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통적으로 꼭 가고 싶은 곳들은 당연히 같이 가고 아닌 경우는 떨어져서 가보기도 한 것 같고. 그리고 그런 거 있잖아요. 숙소에 돈 쓰는 걸 아까워하는 사람이 있고 맞아요. 숙소만큼은 좋은 데 있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고 음식은 대충대충 먹고 뭐 많이 보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고 그 현지 음식 좋은 거 하나만큼 먹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어떤 편이세요? 저는 일단 꼭 가야 되는 데는 매일 이렇게 정해놓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래서 약간 표를 만드는 편이에요. 만약에 내가 5일을 가요. 그러면은 첫날에 가야 되는 뭐 미술관, 공원 뭐부터 해서 그렇게 박아놓는 스케줄이 딱 있어요. 하루하루에 가야 되는 박아놓는 게 있고 그 이외의 것들은 그냥 가서 붙어도 돼요. 아무렇게나. 저는 그리고 웬만하면 대중교통을 잘 안 타고 돌아다니려고 하는 편이어가지고. 근데 만약에 그러면 이제 도심에 있는 경우가 많게 되잖아요. 그쵸. 공원도 있고. 맞아요. 근데 막 어떤 사람 막 교외로 나가요. 그러면 이제 도심에서 돌아다니는 게 어려워지잖아요. 그럴 경우에 이제 여정을 나눈다는 그죠. 나누는 뜻이군요. 거죠. 네. 그렇게 되면은 저녁에 뭐 만나자 뭐 이렇게 되기도 하고. 근데 이제 그렇게 완전히 다른 성향을 가진 사람과는 또 여행을 그렇게 가본 적은 또 없기는 해요. 그러니까 뭐 약간 뭐 이제 그 안에서 나는 요거 보러 가고 싶은데 너는 그럼 그거 보러 갈래? 그러면 한 2시간 있다 만나? 뭐 이런 식 정도만. 그러니까 취향이 너무 큰 카테고리로 갈리면 이제 그거는 같이 여행을 할 수 없게 되는? 그렇죠. 그런 것 같은데. 갑자기 그런 생각도 드네요. 갑자기 우리 둘이 여행 갔을 때 어땠나 이 생각을 지금 살짝 해보는데 어땠죠? 크게 막 그런 거 없었던 것 같은데?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좋았던 건 먹는 집을 많이 막 정하고 가진 않았잖아요. 네. 저희가 막 그죠? 생각해보니까 막 맛집이야 2시간 기다려도 먹어야 돼 막 이렇게는 안 하잖아요. 못 기다리는 사람들이잖아요. 줄 서는 거 못하는 네. 사람들. 그래서 그냥 너무 우연히 구글 평점에 기대서 하기도 하고 그냥 이 주변에 몰아서 찾기도 하고 해서 간 우연한 곳들이 다 너무 정감 있고 좋았던 곳들이었던 것 같아요. 저 그래서 그때부터 갑자기 구글맵을 맹신하게 됐는데 맞아. 아니 안 믿었거든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뭐 별점 준 거 좋은데 소문난 데 가면은 실망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리고 좀 뻔한 데가 많고 그래서 저는 화려하고 고급지고 핫한 음식 아니더라도 그냥 동네 사람들이 오가면서 먹는 그런 데를 좋아하다 보니까 안 믿었는데 생각보다 그 평점이 되게 유용한 거예요. 그래서 뭐 그냥 우리가 면집을 가기도 했고 돈가스 집을 가기도 했었는데 너무 기억나요. 그런 데들이 다 화려하거나 핫한 맛집은 아니었지만 뭔가 다음에 와도 또 가고 싶은 그런 느낌이 드는 조용한 한 구석탱이에 있는 그런 집들이어서 되게 좋았던 기억이 저도 있어요.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한 돈가스 집은 그때 저희 에비프라이 그 새우튀김 있는 거랑 그 히레가스였나요? 뭐 그거 하고 그리고 거기는 맥주가 생맥주 없어가지고 병맥주만 있어가지고 참 그런 거 기억 잘하시네요. 저는 맥주 먹은 거 그냥 맥주를 먹었다 이것만 기억하는데 병맥주 하나 딱 시켜가지고 너무 생각나요. 그 빨간 체크 무늬 이렇게 테이블보. 저는 그 바 안에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렇게 막 일하시던 장면 그리고 퇴근한 아저씨들이 와가지고서는 혼자 앉아서 신문 보다가 돈가스 나오면 먹고 그게 굉장히 뭔가 그 약간 복고 향수에 대한 어떤 그런 느낌을 주기도 하고 이 사람들의 일상은 이렇구나를 느끼기도 하고
되게 좋았던 기억이 나네요. 갑자기 너무 생각나요. 너무 가고 싶다. 본범님도 여행 프로그램 많이 보시는 편이잖아요. 저는 진짜 웬만하면 다 보는 것 같아요. 볼 수 있는 한, 상황이 되는 한은 다 보는 것 같아요. 어떤 프로그램이든지. 그러니까 뭐 배틀 트립, 짠내 투어,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 외국인이 우리나라 와서 돌아다니는 거 그런 거부터 맛집 찾아 밥플레스처럼 왜 이렇게 뭐 을지로도 가고 장충동도 가는 그런 것도 좋아하고 탐방. 네. 세계는 지금 같은 거는 그러니까 그게 뭐 여행이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그런 소식들을 전해주는 모아놓은 프로그램 그런 거 저 걸어서 세계 속으로 그리고 그 산이라고 그 주말에 아침에 되게 일찍 하는 산을 탐방하는 프로그램 이런 것도 가끔 보고요. 뭔가 각 지역의 모습을 담은 그러니까 여행이 아니더라도 원나잇 푸드 트립도 너무 재밌게 봤고 그러니까 근데 전 주변에서 다들 그런 말을 진짜 많이 해요. 저한테 방랑벽이 있다. 그러니까 뭔가 어디 떠나는 것들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은 것 같기는 해요. 비행기 타는 것도 되게 좋아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뭔가 그런 요소들이 나오는 것들은 다 좋아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여기가 아닌 다른 것들을 볼 수 있는 것들? 그런 정보를 모아놓은 것들이 참 매력있다는 생각을 진짜 많이 하는 것 같고 그리고 그냥 대리만족도 되고 정보도 얻는 것 같고 그래서 사실 실제로 그런 원나잇 푸드 트립 같은 데에는 맛집들이 막 나오잖아요. 그럼 거기서 나온 거 찍어놨다 실제로 가기도 했는데 그 간 곳이 너무 좋아서 최애 장소가 된 곳들 있어요. 그래서 저는 도쿄 가면 항상 가는 야끼카레집이 있거든요. 네. 거기가 이 방송에서 나온 걸 보고서는 찍어놨던 거였는데 거기가 그냥 이렇게 다리 있는데 그 밑에 이렇게 조그마한 가게예요. 그러니까 부부가 하는 가게인데 그냥 혼자 대충 오는 사람들이 한 끼 때우고 가는 느낌의 사실 그런 가게거든요. 근데 전 너무 좋더라고요, 거기가. 거기 가서 그 카레 하나랑 맥주 한 잔 시켜놓고 먹는 게 너무 그래서 약간 저 도쿄에 만약에 가게 되면 제일 먼저 밥 먹으러 가는 집이 거기. 가방 던져놓고 가는 집. 그런 장소들을 정보를 사실 얻게 되는 경우도 있고 내가 평소에 잘 볼 수 없는 풍경들을 카메라가 담으면 또 다르게 보이잖아요. 다른 각도에서. 그런 것들도 되게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마음이 좀 편해지는 것 같아요. 그런 프로그램들을 보면. 그래서 저는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약간 현실을 좀 있게 해주는 그쵸? 부분도 있고 새로운 정보나 영감을 주는 부분도 있고. 저 현실 도피가 필요한가 봐요. 저 요즘에 왜 자꾸 그런 관점으로 뭔가를 보는지 모르겠지만 요즘에 좀 그러네요. 네, 그럼 우리가 오늘 트래블러와 스페인 하숙을 중심으로 뭔가 여행 프로그램과 우리의 여행의 기억들까지 이야기를 해봤는데 본범님 오늘 어떠셨나요? 일단 저는 오늘 지금 가고 싶은 여행지 두 곳에 그리고 그 뭐죠? 산티아고 그 마지막 루트. 그거 너무 매력있어요. 그거 포르투갈. 그거 찾아봐야겠어요. 그거 아니에요? 포르투갈을 가고 싶었는데 명분이 필요했어. 맞아요. 그겁니다. 오늘 피님이 저에게 너무 큰 정보를 주셨어요. 13 괜히 가져왔나? 이런 생각도 들고. 네, 그래서 오늘 당장 찾아보겠습니다. 네, 피님은 어떠셨어요? 저는 내가 이렇게까지 사람 중심으로 뭔가를 다 보는 사람이었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스스로에 대해서 스스로의 시선이 그런 거에 많이 포커스돼 있다는 거를 좀 본범님을 통해서 역으로 깨닫게 되었고요. 그리고 저도 이제 여행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좀 그런 거 있잖아요. 여행을 하다 보면 일정에 쫓기기도 하고 뭐 시간이나 어떤 돈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하나라도 더 모아야 된다. 하나라도 더 가야 된다. 막 이런 거에 압박감이 여행을 하면서도 사실은 좀 있는 것 같아요. 구글 맵에 막 별표 1,000원대를 막 찾으면서 핫한 데를 가야 돼. 막 좋은 데를 가야 돼. 막 이런 거에 대한 그 어떤 의무감?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주는 의무감이 좀 있는데 약간 트래블러의 류준열 씨처럼 조금 더 지금보다 자유분방한 태도로 여행을 좀 해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냥 재미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 47화 방송은 마무리를 하고 48화 예고를 드려야겠죠? 네, 48화 네 번째 최애 시리즈는 그 본범님이 보시는 최애 일드 중에 하나로 이제 먼저 제목을 정해봤어요. 저 결혼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겁니다. 라는 일본 드라마죠. 네. 그 본범님 굉장히 일본 드라마 매니아라고 할 수 있나요? 많이 보죠. 좋아하는 사람인데 저는 사실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냥 본범님이 잘 봤다고 한 드라마 몇 개를 이렇게
본 적은 있는데 그때마다 그 느껴지는 그거 있죠. 일본 드라마 특유의 아, 맞아요. 그 띠로링 하는 그 포인트 뭐라고 설명해야 될까요? 근데 그거를 견딜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못 견디는 사람이 있어요. 그 약간 저 오글거림병이 있는 맞아요, 사람이어가지고 맞아요. 귀엽게 바라보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여기까지는 안 돼 막 이런 것도 있고 근데 이제 워낙 본범님이 일본 드라마를 좋아하셔서 저도 알게 모르게 그냥 이렇게 주워 들은 게 있는 정도인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 드라마 제목이 뭐랄까요? 요즘에 어떤 여러 가지 상황들을 대변해서 설명해 주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제 개인적으로는 저는 공감이 되게 많이 되는 부분들이 있었던 드라마여가지고 이걸 한번 가지고 저희가 어떤 포인트에 최애인지 그리고 또 어떤 부분에서 공감이 되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좀 풀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세 번의 최애 시리즈는 우리가 둘 다 좋아하는 거를 어떻게 바라보냐로 이제 시점을 가져갔다면 이 다음 편은 이제 본범님이 좋아하시는 드라마가 있고 그리고 저도 이제 봐야죠. 보면 저한테는 또 어떤 포인트를 그렇게 다가오는지를 얘기를 하면 좀 다양한 시선으로 또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정말 요즘에 변해간 라이프 스타일도 얘기할 수 있고 그래서 또 재밌지 않을까. 저희도 한번 시도해보는 거예요. 네. 그러면 저희의 시도를 기대해 주시고요. 네, 그럼 47화는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불소소는 팟빵 팟캐스트, 유튜브, 스팀 및 네이버 오디오 클립 채널을 통해 공개됩니다.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네이버 블로그에도 계정이 있는데요. 검색창에서 불소소 검색해 주시면 됩니다. 관련 댓글 외에도 메일로도 사연 받고 있는데요. 메일은 ideal-list@naver.com으로 사연 주세요. 생각을 공유하고 취향을 나누는 불특정 소수를 위한 영감소 47화 트래블러와 스페인 하숙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모셔널 PAP 본봄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